자, 오늘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예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가 이제 곧 CES를 앞두고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1월 달에 우리 가전 쇼가 이루어지는데 CES에서 선 공개될 물론 이제 아직 연구 개발 중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공개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 공개를 한다 그럽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구조 형태나 어느 정도의 목업 정도, 내부 목업 같은 것 정도는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BMW가 드디어 내연기관 플랫폼을 버리고 모듈화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런칭을 하겠다고 선언은 사실 진작에 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네,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BMW 행보가 전기차에서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지 않았는데 CES를 앞두고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올 초부터 하나둘씩 풀려온 내용들이 점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총 집합을 해보니까 이 경쟁력이 괜찮을 법한 괜찮은 플랫폼이다. 사양상으론 중국 기술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BMW는 솔직히 제가 그 독삼사 중에서 소위 프리미엄 독삼사 중에서 그래도 얘네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P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를 BMW가 사실 처음 제안했던 거란 말이죠. 양산까지 했었죠. i3. 그랬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힘이 없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력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 기술이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색상으로는 유사하긴 합니다. 유사하긴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새로이 모디파이해서 자신들의 맞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중국 기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현대도 그렇죠. 리막의 기본적인 800V P 시스템을 가져와서 현대가 리막과 공동 개발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eGMP라는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었듯이 똑같은 거 가지고 폭스바겐은 망했잖아요. MEB 그 별 가짜는 거 만들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 그리고 새 플랫폼 만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술을 받아온 거거든요. 리막에서. 마찬가지입니다. BMW도 중국에서 기본 기술 시스템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연구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하면 단순히 이건 중국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은 다시 제가 엠바가 될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네, 나와봐야 아는 건데 한번 그럼 얘네들이 여태까지 언론에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스펙을 흘려왔고 지금 기대되는 포인트가 어떤 지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도 구매를 못해? 괜찮아요. 이거 되게 늦게 나와. 아무 문제 없다. 자, 첫 번째로 CES에서 그러니까 2023년 내년이라고 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3일부터 8일까지인가 그래요. 자, 2023년 CES에서 라스베가스에서 1월 3일부터 8일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2025년에 3시리즈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플랫폼은 온리 EV 전용입니다. 다른 뭐 기존 내연기관 이런 거 다 드디어 버렸어. 다 때려 버렸어. 그래서 3시리즈부터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3시리즈. 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건 iX3인데 저 iX3의 신형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은명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형편없던 물론 BMW 특유의 그 질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 본인 열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막 각파이프 용접돼 있고 막 형편없게 앞에 뭐 지저분하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또 앞이 또 그래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가지고 밸런스도 뒤틀어진 이상한 그런 전기차였죠. 물론 이제 워낙
그 본인들 원래의 그 승차감이나 이런 건 그대로 살아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경쟁 차종들하고 비했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면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개쳐맞으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은 계속 이쪽을 가길 바랬지만, 이제 CTO나 CEO의 어떤 방향성과 안 맞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드디어 2025년 iX3 신형부터 이 뉴 클래스 플랫폼을 적용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보면, 이거 지금 안 되네. 이걸로 했다. 펜으로 안 되네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를 우리가 볼 건데, 원통형을 쓴다고 합니다. 수소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저 뉴 클래스 플랫폼에서 바로 수소가 적용되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원통형 리튬이온을 써요. 새롭죠? 이게 거꾸로 새로워졌어. 왜냐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원통형 리튬이온을 안 썼거든. 왜냐하면 원통형 리튬이온의 장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그만큼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BMW가 원통형 리튬이온을 채택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뻔하죠. 무게. 원통형 리튬이온을 적용했을 때는 무게를 줄이기가 용이합니다. 지금 BMW를 비롯한 독삼사, 소위 프리미엄 독삼사들이 혹은 그 외에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지점이 어디냐? 무게를 낮추는 거예요, 무게. 근데 셰시 무게나 이런 거 덜어내는 거 좋아. 근데 뭐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오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더 때려 넣어. 또 무거워져. 무거워진 그 구조를 보강해야 되니까 또 셰시가 프레임이 보강돼서 짜져요. 그럼 또 쇳덩이가 더 들어가. 더 무거워져. 이 대환장의 무한 반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BMW가. 드디어 BMW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조금 올 초부터 조금씩 공개해 오다가 드디어 1년 만에 CES에서 선공개를 한다. 그리고 그 조금 사이에 언론사들의 조금씩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원통형 리튬이온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럼 4680 쓰겠네. 테슬라처럼. 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기사 전에 따로 한번 났었는데 제가 그때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뤄드리질 못했는데 받아놓기만 하고 4680보다 좀 약간 다른 사이즈 쓰는데 자 4695를 씁니다. 4695를 쓰죠. 4695를 쓰면 물론 지금 4680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4695를 쓰면서 뭐 어떤 식으로 좀 4680의 문제를 해결하려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삼성 쪽에서도 삼성 SDI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뭐 BMW랑 좀 잘 안 맞고 좀 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4695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있어요. 46125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통 지름은 똑같고 높이가 더 좀 높아진 거예요. 4616, 4695, 4612. 저 두 가지 종류로 이원화해서 간다. 즉 같은 팩을 짜놓고 높이만 30mm 정도를 다르게 간다. 라는 뜻이에요. 파우치가 더 가벼울 줄을 알았는데 원형은 사이사이 빈 공간 낭비가 있으니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게 파우치는 보통 파우치의 문제는 셀2팩을 하기가 힘들어요. 셀2팩을 하려면 파우치 타입으로는 못해. 왜냐하면 얘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캔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캔 타입은 뭐가 있어요? 각형과 원통형이 있죠. 각형과 원통형은 얘 자체만으로 힘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중 분산만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셀2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는 지금 파우치형이기 때문에 모듈 2팩이잖아요. 물론 모듈 2팩의 배터리에서는 현대가 굉장히 지금 차가 가볍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예요, 사실은. 테슬라보다도 효율이 뛰어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다? 파우치 타입이다.
예, 파우치 타입이기 때문에 모듈을 만들어야 되고 모듈을 다시 팩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팩 전체의 부피에 대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현대의 지금 가장 큰 고심점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90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녀석조차도 현대차들하고 무게가 비슷하거나 더 가벼워요. 왜? 원통형을 썼기 때문에. 네. 셀2 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BMW도 자기들의 지금 전기차에 와서의 최대 약점이자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가벼운 무게와 무게 밸런스로 인한 막강한 스포츠성, 이 아이덴티티가 무너졌다는 걸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는 거죠. 이 스펙대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현대도 위험하죠.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왜냐? 그럼 무게는 현대랑 같거나 더 가볍게 갈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은 더 클 수 있다는 소리예요. 테슬라처럼 가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이원화된 이유는 뭐냐? 자, 4695는 세단용입니다. 그리고 4612호는 SUV용이에요. SUV가 어차피 차체가 높은데 굳이 배터리 팩에 너비를 키우기보다 그냥 높이, 뚜껑만 더 높이 닫아서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공정상 더 쉬워지거든요. 예. 공정이 더 쉬워지고 비용적으로 더 저렴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배터리를 이원화해서 가겠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를 꽉 다물고 칼을 갈고 있어, 진짜. 이 정도면 뭐 그냥, 와, 이 스펙만 봐서는 지금 진짜 칼을 갈고 있는 느낌입니다. 용접을, 스판 용접.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팩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테슬라 이거는 이제 4680 팩인데요. 아직 BMW 지금 그 누에 클래스의 배터리 팩이라든지 뭐 모듈이라든지 뭐지 아무것도 그래픽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래픽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픽이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CES에서 공개를 하니까 예상으로 이제 유사한 걸 가져온 겁니다. 4680 팩이 저렇게 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셀2 팩을 가겠다라는 거고 배터리 팩은 75kWh에서 150kWh의 팩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델 S 플레드 같은 애들이 모델 S 플레드의 이제 제일 그 최상위 트림이 150kW까지도 바라봤었기 때문에 사실 원통형 배터리 셀로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저렇게 하고도 무게는 뭐 2톤은 당연히 넘겠지만 그래도 모델 S 플레드 수준까지 나올 거예요. 예. 누구도 그럴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처맞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75kWh에서 맥시멈 뭐 이런 거는 아마 고성능 모델이나 대형 SUV겠죠. 왜냐면 4695로는 저 킬로와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4612호로 할 텐데 그러면 SUV란 말이죠. 자, 그렇게 저 레인지대의 배터리 팩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워딩이 이게 우리나라 그 언론들에서 이 대한민국 언론사의 기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새끼들은 영어를 못 읽나? 아니 기자쯤 되면은 내가 그 뭐 원어민처럼 이렇게 프리토킹은 못해도 대충 이렇게 지문에 있는 거는 자기가 하다못해 이 뭐 번역 앱이나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전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석할 수 있잖아. 안 해 이것들은 그냥 구글 번역 돌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에서 그 부정사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바뀌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부정어가 긍정어가 된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구글 번역이 잘못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더라.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가져왔어요.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워딩입니다. 예. 이게 원래 오리지널 워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BMW가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100kg 이상 CATL 배터리를 써서 간댄다. 이렇게 막 기사가 올라오고 있죠? 아닙니다. 반대예요.
정확한 워딩은 배터리를 많이 넣어봐야 무게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1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가게 안 만들 거다. 그 이상 의미 없다. 예. 그죠? 워딩이 완전 반대죠?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꾸로 얘네들이 드디어 자기들 문제점을 알았다는 워딩이에요. 저거는. 그죠?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놈들이 여태 그랬어? 그 적당히 합리적인 설계가 쉽지 않다니까. 대바리님, 그 적당히 합리적인 설계를 그 합리적인 구간이라는 게 공학적으로 최적의 효율 구간인데 그거 밸런스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를 현대가 진짜 잘해가지고 EGMP가 극찬을 듣는 거지 그 쉬운 얘기 아니야, 진짜. 얘네들은 똑같이 그렇게 목표를 하겠다. EGMP나 테슬라처럼, 현대나 테슬라처럼 우리도 그 밸런스의 최적점을 찾겠다 라는 워딩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배터리 이제 안 때려넣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야 BMW가 CATL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이만큼 때려놔가지고 1000km 이상 가게 만든댄다, 현대 조심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휴, 미련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어. 그렇지. 아, 이제 이 다음에 더 재밌는 거다. 기다려봐요. 자, 그래서 이 누에 클라세, 그러니까 이제 뉴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게 독일어로 해서 그런데 뉴 클래스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800V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네. 800V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급속 충전이 드디어 지원이 되는데 아쉽게도 현대 EGMP만큼은 아니고 270kWh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약간 좋은 정도? 네. 맥주 빨면서 보고 있는 벌써 꿀잼이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얘네도 우리도 뭐 통합 OS니 뭐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생각은 들었어. 근데 이제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퀄컴하고 협업을 해서 퀄컴의 SoC를 쓸 거고 이 SoC의 최대 개수를 정말 최대 7개 이하, 되도록이면 적게. 테슬라가 3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여서 이제 일원화하겠다. 시스템 전체를 일원화하는 쪽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개수는 아닌데 매번 얘기가 좀 다릅니다. 5개라는 데가 있고 6개라는 데가 있고 7개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아마 원래 워딩 자체가 뭐 5에서 7개 뭐 안쪽에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했겠지. 취재할 때 BMW 측에서. 네. 자, 그래서 지금 염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한 달 뒤가 굉장히 기대되기는 합니다. 과연 BMW가 그때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거를 과연 만들고 있느냐. 자, 그리고 요번에 M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시리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2025년에 공개되는 게 3시리즈, 처음 런칭이 iX3, 그 다음 3시리즈, 그 다음 M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M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전기차 M이 2026년 혹은 7년경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M이 드디어 3시리즈 M3 뭐라고 할까? 저거를 IM3 뭐 이럴라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드디어 전기 M이 나온다. 그리고 저 전기 M은 생각보다 가벼울 것이고 생각보다 출력이 무식할 것인데 저것도 뒤에 가상 스피커 넣냐고?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 2027년 그 전에 BM이 안 망하려나?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BMW가 생각보다 그래도 뭐 벤츠나 아우디 이런 정신머리 없는 애들에 비해서는 지금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게 터무니없진 않거든요, 사실. 자기들 주제를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EGMP에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하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냐고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구적인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다 들어가 엎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물론 당연히 지금 EV6 GT 그리고 곧 공개될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많은 그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미 EV6 GT의 무시무시함을 봤잖아요, 얘네들이. 생태계 파괴종 막 지금 막 뭐 슈퍼카고 나발이고까지 막 범접하는 미친 애가 나왔단 말이야. 7천만 원짜리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이랍시고 좀 돈을 더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압도해야 되잖아요, 걔를. 걔를 압도하겠다고 지금 일단 이 소위 야브리턴 스펙이 어떠냐? 쿼드 모터를 쓰겠답니다. 쿼드 모터를 쓰겠대요. 한술 더 뜨죠, 지금 현대보다. 쿼드 모터를 쓰겠다. 쿼드 모터를 쓰겠다. 야, 미쳤죠. 이러면은 그 현대 ETVT 치고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터 하나당 인버터 하나씩 붙어가지고 다 직접 제어하면 돼. 그럼 뭐 그 토크 벡터링요? 토크 벡터링 퍼펙트야. 토크 벡터링 미쳤어 그냥. 예. 인일 모터는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쟤네도. 그래서 인일 모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그 인일 모터 시스템인 거지, 사실 저게. 쿼드 모터. 인일 아닙니다. 인일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인일은 사실 고성능은커녕 일반적인 차량에 사실 못 씁니다. 인일 모터는 다 부서져요. 망가집니다. 린막 슈퍼카 그 인일이 아니에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예, 쿼드 모터. 인일이 아니에요, 그거. 쿼드 모터 쓰겠다는데, 자, 문제는 이게 문제다. 뭐가 문제냐? 문제보다 자, 쿼드 모터를 써서 1메가와트 출력을 내겠대. 1메가와트. 여러분 1메가와트면요. 1000kW잖아요. 1000kW면 얼마야? 1000kW면 몇 마력이지, 마력으로? 킬로와트 PS. PS 마력으로 봅시다, 우리. 1359.62 나오거든요. 1359.62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네베라 같은 거를 M으로 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게 뭔 소리냐면 네베라를 내겠다는 거야. 근데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살살 녹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봤잖아요, 우리 74kW, 75kW 정도에서 150kW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150kW는 46125니까 그건 안 돼. 그건 SUV야. 그러면 M3나 M5쯤의 세단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120kW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0kW 가지고 자, 봅시다. 120kW 가지고 1000kW를 해야 되는데 120kW면 실제 그 넷 영역이 한 100 그러니까 쟤네처럼 하겠지. 벤츠처럼 107이나 108, 뭐 110이 살짝 안 되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 뜻이냐면 방전율이 10C레이트야. 10C레이트, 10C레이트란 말이야. 방전율이. 10C레이트. 10C레이트면 1시간 60분이잖아요. 그럼 만땅 채우고 풀악셀을 밟았어. 풀악셀 상태로 6분 달릴 수 있어. 6분. 6분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하나 올려드렸죠. 얼마 전에 테슬라 4680이 지금 기존의 2170보다 그 밀도가 안 나온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 소리는 곧 무슨 뜻이냐면 방전율도 지금 자기들이 목표로 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5C레이트, 지금 EV6 GT 이런 애들, 그리고 모델 S 플레드 이런 애들이 7C레이트 뭐 이런 정도잖아요. 7.5. 근데 10C레이트 이상을 간다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테슬라도 모델 S 플레드까지도 안 가도 모델 S만 해도요. 그
루디크로스 모드로 몇 번, 한 두세 번 제로백 하면은 그 발열 제어 걸려가지고 출력 안 나와요. 예, 아예 그 시동이 이제 돼 있는데 가지를 못하게 제한을 겁니다, 얘가. 출력을. 그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쿼드 모터에 1000kW 모터를 달고 4개를 거기에 끽 해봐야 120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0C가 이게 뭐 RC카도 아니고 이게 10C가 과연 가능한 영역인가? 그러니까 리막 네베라를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은 리막 네베라는요 그 슈퍼 캐패시터를 가지고 버퍼로 써요. 근데 그 정도 용량을 버퍼링 할 수 있는 슈퍼 캐패시터가 있다 그러면 저 M이 우리가 아는 M 값에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꽤 처음에는 우와 진짜 하고 막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지고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지들 희망사항이다. 내 생각엔 지들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텐시레이트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슈퍼 캐패시터를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걔를 버퍼로 써야 되는데 이 슈퍼 캐패시터의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하물며 저 정도 출력을 버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슈퍼캡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슈퍼캡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M이 우리가 M3 뭐 이런 거 해봐야 2억. 그러니까 대발이님 말씀 맞네. 슈퍼캡이 들어가는 순간 스타트 값이 5억을 초과해 버려. 슈퍼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순간 스타트 값이 5억을 초과해 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슈퍼 캐패시터를 넣고 10C 레이트를 만들면 슈퍼 캐패시터로 들어가는 도립 전류가 엄청 크고 빠르거든요. 그 도립 전류 제한을 하기 위한 그 제어 솔루션을 또 새로 개발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리막은 그거가 있는데, 그래서 리막 네베라도 여러분 걔도 그 쿼터 마일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드래그 테스트 그거 2번인가 하면 걔도 발열 제어 걸려서 못 달려요. 리막조차도. 근데 M을 그렇게 나오겠다. 그럼 M이 최소 5억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전기차 M이 5억 하면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정말 1000kW 이렇게 한다면 살만한가? 이게 살만한 건가 과연? 그치. 그 얘기도 맞아요. 슈퍼캡은 그래도 수명이 긴 편인데 배터리 수명은 어쨌든 나락으로 갈 거예요. 버퍼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배터리 용량만큼 버퍼를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에 걸리는 C레이트는 어쨌든 네, 굉장한 열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니 람보르기니보다 얘가 훨씬 빨라. 람보르기니는 얘 백인 없지. 얘 그 뭐야 냄새도 못 맡아. 얘 타이어 냄새도 못 맡아 람보르기니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아. BMW가 야 이게 5억까지 해도 먹히지 않을까 싶은 거지.